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5월 19일 화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의원, 중앙일보 송국희 야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뭡니까? 네, 오늘 좀 예민한 이슈지만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번 좀 다뤄야 되는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5.18 순환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요즘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가 5.18을 둘러싸고 이날만 오면 좀 시끄러워지는 것도 좀 있고요. 또 예. 6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언급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순환시대는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조금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먼저 5.18 관련해서 최근 정치인들이 좀 엮이면서 좀 순환을 겪은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지금 5.18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야 막론하고요. 그러면서 5.18의 의미 자체가 좀 순환을 겪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먼저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그 기념식이 46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야죠. 예. 예. 근데 그 광주 현장에서는 일부 이제 시민들이나 뭐 유족들이 장 대표를 향해서 막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면서 분위기가 좋진 않았고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 대표는 입구를 아예 별도 통로를 마련해가지고 따로 하고 또 퇴장할 때도 좀 소란 속에 퇴장을 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행사 끝나고 나가는 건데 주변에서 이제 막 소란 플러스 좀 고성이 들리죠. 네네. 장 대표는 이제 정면을 응시하면서 가는데 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도중에 이제 기념회 측에서 제공한 배지도 이렇게 떼고요. 좀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배지를 좀 차에 들어가서 떼지 그냥 뗐네요. 저게 뭐 저 행사 자체를 좀 모욕하는 의미보다는 저 막 고성 지르고 하니까 좀 불쾌한 그런 심정을 좀 저런 식으로 좀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현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18 정신을 헌법에 뭐 네.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뭐 반대 이번에 개헌 문제도 의사를- 좀 있었고요. 예, 개헌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네. 때문에 좀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고 네. 지난해 말에도 장 대표가 민주묘제 참배를 하려다가 시민단체들이 막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아 그렇게 뭐 쫓기듯이 좀 묵념을 하고 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뭔가 장 대표의 뭐 분위기가 좀 달랐다 이런 얘기도 애티튜드가 있어요. 조금 달랐습니다. 예, 자세가 좀 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11월에도 장 대표가 이제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 참배를 나섰는데 네. 그때는 이제 대표가 된 지 한 3개월 만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참배를 하러 들어가는데 유족이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막아서 참배가 네. 불발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막 이렇게 몸싸움하고 막 옷도 잡아당기고 막 이러다가 네. 묘역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묘역 방향을 향해서 이게 30초간 묵념을 하고 갔거든요. 그때 몸싸움까지 있었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장 대표가 계엄이나 좀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호남 여론이 좀 들끓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장 대표가 당시에는 5.18 가지고 누굴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뭐 묵념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갔다 왔죠. 예, 거기에 대해 뭐 왈가왈부하지도 않았고요. 음.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사 참석 전부터 참석 후까지 5.18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 근데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행사 뒤에도 SNS 글을 올려서 5.18 영웅들이 외친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게 5.18 정신이다. 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5.18을 활용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행사장에 찾는 이게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렇죠. 가는 건 맞는 일인데 저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반발도 예상을 하고 심지어는 뭐 반대쪽에서 일부러 저건 계란 맞으러 간 것이다. 네, 뭐 네. 이런 여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찬호 의원님? 일단 가장 최근에 불과 이 5.18 닷새 전에 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이른바 그 5.18 때문에 폭행을 했다라고 했던 사건. 그런데 불법 사건. 근데 그 당시 구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종업원 외박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카페 사장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폭행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그런 골자에 네. 구의원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5.18을 두고 5.18 불과 이제 닷새 앞두고 논란이 굉장히 그러네요. 커졌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가장 그 국민의힘에서 공격한 게 뭐냐면 저 민주당 당신들은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걸 덮기 위해서
5.18을 방패막이로 쓰느냐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5.18 논쟁이 불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아마도 활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5.18이 언제까지 성역이고 특히 민주당이 그 자기들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한 잘못들을 덮을 때마다 그 5.18이라고 강변을 하는 그러니까 5.18이 그 숭고한 어떤 민주화 정신은 문제가 안 되었고 민주당의 범죄나 추한 어떤 몰골을 가리기 위한 지금 방패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부각을 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앞두고 야당 대표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5.18 자체의 정말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는 합의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그럼요. 예. 이것을 5.18을 두고서 어떤 정쟁 내지 본인들의 정말 그 잘못된 걸 가리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거든요. 네. 저게 정말 진심으로 그 5.18을 기리는 행동이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 잘못을 가리려는 행동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판단이 돼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네. 이 사람 지금 연어 술 파티 그 날짜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화영 쪽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거기까지 갑니까? 6월 예. 가요. 왜 그러냐? 예. 6월이다 7월이다 그랬어요. 6월 며칠이다 7월 며칠이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번 수정을 거치더니 5월 17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 연어 술 파티 그 기억도 충분히 날 텐데 회유를 당한 날이니까 왜 날짜가 오락가락하냐? 사실은 원래 5월 17일이란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5.18 전날 아니냐. 전야자니까. 그래서 5.18 영령들을 생각하는데 네네. 그 전날 내가 술 마셨다는 거를 차마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커버 치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5.18을 예.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예. 측면이신데. 그러니까 뭐랄까 예. 장 대표의 노림수도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5.18을 활용하는 거는 안 좋게 그러니까 뭔가를 덮으려고 활용하는 건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려는 식의 거예요. 그건 이제 장 대표의 의도인 거죠. 예. 강찬원 선배가 설명해 주신 건 그러니까, 의도고 그런 예.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장 대표의 의도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 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장 대표의 초점을 맞춰보면 장 대표가 냉정히 말해서 공동선대위원장에도 이번에 이름을 올리고 막판에 이제 공소취소 논란이 되면서 열심히 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불러주는 사실 후보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돌기도 애매한 좀 그건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호남에 가서 이제 뺨을 맞으면서도 정부 여당을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욕 먹고 이런 걸 불사하고 그래서 호남에서 좀 뺨 맞고 욕을 먹더라도 영남이라든지 또 다시 말하면 보수 진영에서 좀 결집을 하고 자기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 대표의 노림수였다. 그러니까 영남의 결집, 보수의 결집을 위해 네. 5.18 기념식에 가서 네.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그쪽 보수 진영에서 좀 전당대회를 또 노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뒤에 그런 알겠습니다.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저 설득력 있는 분석인데 가장 지금 눈길이 가는 이것과 관련해서 눈길이 대표적으로 가는 것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저 최근에 그 공천 파동이 나고 네. 국민의힘이 막 그냥 그 한마디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때 대구에서 양자 대결 조사해 보면 김부겸 후보가 다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드디어 이제 공천 파동 좀 가라앉고 추경호 후보로 이제 최종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추경호 후보가 거의 붙거나 심지어 이기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영남 특히 이제 보수 본산인 대구에서 이번에 잘못하면 보수가 괴멸되겠다. 이런 결국 그 민주당 호남이 본산인 민주당의 아주 국민의힘 보수가 괴멸되겠다. 이런 위기 의식이 지금 작동하면서 그 회초리론이 좀 줄어들고 네네. 보수 수호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딱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준 거죠. 그러니까 호남 갔더니 역시 국민의힘 대표가 홀대를 받고 저렇게 아주 군경에 찼다. 아니, 이런 걸 그러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적인 그 개념 자체가 5.18을 정치의 쟁점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 시민들,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지금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런 논점을 갖고 간다는 것 정쟁에 자체가 활용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얘기했더만요. 그러니까 그 뭐 공식 행사는 아니지만 전야제 때 무슨 네, 개사를 네, 뭐 맞습니다. 가사를 좀 약간 네. 좀 세게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 뭐 누구는 누가 이준석을 누가 맞고 잡아라, 예, 뭐 누굴 이러면서. 잡고 뭐 어떤 정치인은 누가 잡고 뭐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제 3자가 봤을 땐 좀 별로거든요, 사실. 우선 제가 되게 쿨하지 볼 때는 않아요. 5.18의 본질 자체는 네, 본질 자체를 좀 알았으면 여건 좋겠다는 야건 건데. 악용을 한다는 5.18이 거죠. 말입니다. 지금 뭐 되게 민주당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아이, 사람이 그럼요. 누구예요? 예.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바로 정원호 후보의 이른바 폭행 사건이 있은 뒤 딱 2달 뒤에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5.18을 통해서 무관 시민을 학살을 한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만든 사람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전신 네네.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의 것도 전유물도 당연히 아니고, 그러나 동서가 정말 화합했던 오히려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보수 정당 예. 대통령이 네네. 오히려 5.18을 복권시켰고, 망월동 국립묘지도 절에서 지금 국립묘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는 한 발씩 물러나서 맞아요. 5.18을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아. 오히려 호남에서는 그래, 영남 출신 보수 대통령이 우리 5.18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치. 또 그다음에 반대로 예. 그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계열 분들은 이걸 해야 돼. 다름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복권시킨 이 5.18을 우리 일각에서 아직도 뭐 폭동이라는 이런 우리 일각에서 이것은 정말 우리 비하하는 대통령의 표현들. 뜻을 거스르는 네. 일이다. 그래서 양쪽이 하나씩 물러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5.18이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잘 계승해야죠. 그럼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뭐 당 대표가 온다고 하면 계란 맞으러 온 것이다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는 그 전여제 네, 때 네. 정치 관련된 행사 같은 거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계승하고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리는, 알자 네. 이런 개념으로 네.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예, 예. 맞습니다. 아, 좀 오랜만에 제 얘기를 좀 했네요. 예, 요즘 진행만 하다 보니까. 맨날 한것 아, 같은데. 맞는 그래요? 말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청래 대표랑 이제 장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장 대표와 국힘을 겨냥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 대표는 본인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정쟁에 이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이 있다. 여기까지는 뭐 정치적 공세일 수는 있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도 내란당을 6월 3일 날 심판해 달라고 광주 민주 영령들께 빌고 왔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이제 숭고한 행사에서 6월 3일 심판 이런 걸 거론하면서 너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뭐 김상욱 후보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죠. 네. 울산시장 후보인데 이제 5.18이 전두환 계엄에 맞선 시민항쟁이었는데 당시 유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가 없던 장 대표가 참배하는 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5.18의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렇습니다. 단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날만 오면 싸우니까 이날만 오면 서로 여야가 서로 시끄럽고 여야가 네. 네가 잘못했네 왜 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계속 서로 나오니까 심판해달라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엎기고요. 네, 그 전날에도 막 이상 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습니다. 정치인들을 막 모욕하는 듯한 그 우리 편의 이야기만 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지점들은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5.18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시점이다. 네, 그럼요. 다시 예. 5.18을 좀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예. 5.18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5.18 복권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최종 그 당시면 불과 그게 딱 30년 전인데요. 30년 전에 결국 그렇게 동서가 화합을 했고 아픔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심지어 그 김영삼을 계승했다는 정당 내에서도 계속 오히려 그 대통령의 뜻을 부인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5.18하고 지금 6.3 지방선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18은 5.18대로 추모하면 그만이지. 이걸 그렇죠. 꼭 연결시켜갖고 네. 내란당이라고 하면서 그 광주 영령들한테 심판을 빌고 왔다는 이런 그 멘트. 이거 자체가 5.18을 너무나 너무 폄하시키는 일이에요. 그것도 뒤처진 네. 얘기예요. 네. 5.18이니까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정치로서 이용해야지. 것이죠. 옛날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요즘 젊은 친구도 그렇게 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그 되게 뜻을 진정성 있게 기리는 게 좀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뭔가 폭행 사건이 있고 5.18에 언쟁이 있어서 싸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저는 이 정원호 후보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게 아니 그래 5.18에 언쟁이 있으면 그럼 싸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말도 안 거죠. 되는 예. 거죠. 그냥 젊은 혈기에 그때 술 먹고 좀 싸웠는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이걸 5.18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그 여정업은 외방 요구 아니었느냐 이게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5.18을 저는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봐요. 네, 네. 이제는 좀 그렇게 네.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만. 얘기를 네. 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맞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에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재 직송으로 빠르게 좀 훑어봤습니다. 2부 불편한 인터뷰에서는요,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죠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해 봤습니다. 화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거의 최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화상으로 화상은 연결해서 처음이죠, 저희. 인터뷰하는 네. 거는 그렇죠? 지방선거가 이제 전국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 불편한 여의도가 여의도에 머무르지 않고 예. 전국 그리고 나아가서 지구를 커버하는 예. 그런 그 광역 지금 네. 유튜브로 커가고 있다는 생생한 반증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상으로 해외까지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 굉장히 오버는 네. 좀 자제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버가 네, 무슨 우주까지 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이동 중이시래요. 차에서 네, 이동 그럼요. 중이시니까 네. 지금 마산인가요?
아 마산이 아니죠? 군산이 아 군산. 군산. 네, 군산. 군산에서 전주로 이동 중이셔서 그렇습니다. 네. 약간 다소 끊길 수도 있어서 아. 그런 부분만 좀 네, 양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는 1분 뒤에 네, 다시 뵙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